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이야기로 좀 살펴볼 텐데요. 금리 인하 속도 조절 신호에 시장도 신중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갑작스러운 건 또 아니었었거든요. 작년 말부터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와왔기 때문에 이거 역시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좀 제한적이었을 것 같은데 앞으로 계속해서 금리와 관련된 발언들이 속속들이 나올 텐데 금리는 우리가 좀 어떻게 살펴봐야 될까요? 일단 금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면역력이 생겼고 예. 사실 파월 의장의 발언이 1월 달과 달라진 거는 없어요. 근데 다시 한번 예전 같은 경우에 우리가 작년에 이제 내년에 금리 점도표를 보니까 3회 인하할 건데 2회로 좀 변했다라는 부분이 우리가 작년 연말에 시장에서의 약간 냉각을 가져왔던 이유였는데 거기서 뒷받침됐던 이야기가 뒤따라서 나왔던 이야기가 언제든지 지표 발표에 따라서 그리고 언제든지 스탠스는 바뀔 수도 있다. 2024년에도 그랬다라는 이야기였는데 지금 파월의 기조를 봤을 때 연초가 시작이 되었고 1월 달, 2월 달 이런 기조들을 보면 거기다 트럼프의 여러 가지 정책들, 관세 정책들까지 보면 인플레가 쉽게 잡히기는 정말 어렵겠다라는 시장의 이런 다 연결고리적으로 이제 시장에서는 해석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물론 전부터 관세 때문에 인플레가 올라갈 것이라는 것은 알고는 있었지만 여기서 파월 의장이 다시 인플레에 대한 중요도를 또 부각을 시켰고요. 그리고 노동시장도 여전히 견조하다라는 부분이 시장은 알고 있었던 부분이긴 하지만 지금 관세에 대한 이슈가 이렇게 짓누르는 가운데 인플레가 또 냉각이 될 것인데 파월도 약간은 유연한 모습을 보이면 그래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뭐 인플레도 잡힐 수도 있을 것이고 좀 열린 사고를 할 수 있었을 텐데 우리가 예측했던 시나리오대로 파월 의장까지도 발언을 해주다 보니까 시장에서의 투자자들의 심리 자체는 조금은 우려스러운 그게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퍼센테이지로 봐도 뭐 3월에 대한 동결도 이미 92% 정도의 확률이긴 했지만 이게 95%까지 올라갔다라는 부분. 거기다 5월 달까지도 확률이 70% 이상, 78%까지 올라갔다라는 부분은 당연히 시장에서는 좀 긴장할 수밖에 없는 요소이고요. 관세에 대한 우려와 연결고리로 지었을 때 당분간은 인하가 좀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시장의 확인을 다시 한번 시켜주는 부분이어서 이 부분은 매번 나왔던 이야기이긴 하지만 시장을 좀 끌어내릴 수 있는 재료로는 계속해서 작용을 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네, 이런 내용들도 우리가 계속해서 참고를 해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중국 소식이 간밤에 참 많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중국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겠는데요. 중국 경제 매체는 트럼프 25%의 철강 관세에 대해서 중국의 좀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경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자신감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화권 증시 역시도 계속해서 좀 훑어봐야 되는지 1,400만 원짜리, 1,000만 원대 전기차에도 탑재되는 딥시크, 비아디가 자율주행에도 저가 공습을 할 거라고 하는데 우리 중화권 증시 계속해서 좀 눈여겨봐야 될까요? 사실 중화권 증시 같은 경우에는 봐야 되는 건 결국에는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요인들은 지금 이구안신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스마트폰 판매도 굉장히 급증을 많이 했고요. 그로 인해서 결국에 우리가 중국의 기조를 알 수 있는 것은 내수 경기를 살리고자 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는 거, 그리고 경제 살리기에 그 어느 때보다 진심으로 발벗고 나서고 있다라는 부분인데 사실 중국의 업황이 살아나게 되면은 뭐 우리나라 국내 증시 쪽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이 또 연결고리 측면에서 많아질 수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계속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중화권 증시 같은 경우엔 국내 증시 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기도 하고 그와 관련돼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의 종목군들이 지금 벌써 움직이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엔터라든지 게임이라든지 이런 쪽의 종목군들은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 이 딥시크발 그 쇼크도 사실 뭐 AI 시장 관련된 빅테크 기업들과 또 우리나라 기업들 처음에는 쇼크로 다가왔지만 이게 결국에는 경쟁이 심화라는 그걸로 시나리오가 가면서 오히려 시장의 확장 국면으로 또 해석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중국이 앞으로 패권 전쟁에서 그 부분을 뺏어가기 위해서 AI 시장뿐만 아니라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에 또 참전을 한다던가 이런 쪽으로의 산업을 확장시킬 수 있는 양자암호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시장들의 흐름들을 봤을 때 이제 우리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경쟁이 확대되는 국면에서는 오히려 산업 확장으로 해석을 해서 시장에서는 예전처럼 이제 웅크리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소화의 흐름 이유는 오히려 관련된 종목 등과 섹터들이
상승의 흐름이 나왔다라는 것을 한 번 더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중국 시장의 움직임들은 계속 좀 체크할 필요가 있고 또 애플이 이번에 좀 저는 행보가 특이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알리바바 쪽과의 또 손을 잡아서 중국 AI 시장에 진출한다라는 이슈가 또 나온 만큼 지금 중국과 굉장히 뭐 국가적인 측면에서는 이 힘겨루기와 이 서로의 그런 자존심 싸움을 계속하고 있지만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중국 시장을 사실 버리고 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확정된 뉴스도 아니지만 어저께 제가 봤던 또 뉴스 중에선 테슬라가 중국의 공장을 가동시키기 시작을 했다. 상하이 쪽에 공장 가동을 시작했다라는 소식이 또 나와서 그럼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은 어떡하지? 라는 그런 좀 걱정을 할 수 있는 뉴스들도 나왔는데 이렇게 기업 간의 행보 그리고 국가 간의 행보는 계속 좀 달라지는 모습들도 보여지기 때문에 중국의 이런 흐름과 움직임들은 좀 지속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구 환신 정책과 경제 살리기에 힘쓰고 있는 중국 모습입니다. 우리 경제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기 때문에 드론과 양자, 로봇 등 이미 너무 강하죠. 산업 확장세에 대한 기대감을 더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총리가 인질 석방을 연기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를 향해서 오늘 15일 정오까지 인질 석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가자지구 휴전이 끝날 것이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 리스크에 대해서는 이미 너무 길어지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또 안 보고 넘어갈 수도 없고 어떤 부분 우리가 초점 맞춰봐야 될까요? 전쟁에 대해서는 진짜 리스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관련된 종전 소식도 매일매일 거의 업데이트가 되는 것 매일 같아요. 바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20일 날 회담을 한다. 그리고 뭐 트럼프 측근이 뭐 우크라이나에 또 방문을 한다. 계속해서 이슈가 나오면서 이제는 좀 혼란스러운 그런 부분까지도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가자지구 관련돼서는 트럼프도 최근에 좀 약간은 위험한 발언들을 하면서 가자지구 약간 본인 거다라는 식으로 약간 그런 발언들도 있었고 관련돼서는 사실 뭐 전쟁 관련된 이슈들은 매일매일 업데이트가 많이 되기 때문에 이게 테마성이나 이제 우리가 종목 단위로 가서 좀 이야기를 하면 국내 증시 쪽으로는 약간은 테마성으로 소형 종목들 좀 매매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있겠지만 이번에 미국 증시에서 캐터필러 실적이 발표가 있었는데 사실 실적이 그렇게 좋게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업황에 대한 반등은 확실히 아직은 좀 어렵지 않나라고 저는 보고 있고 업황의 반등이 아니라 그때그때 소식에 따라서 급등락이 연출이 될 수가 있는데 그거는 미국 증시보다는 우리나라 시장에 좀 더 강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와 관련돼서 물론 이게 시장 전반적으로 갑자기 흔들릴 수 있는 요소로는 작용될 수는 있겠지만 이거를 매매로 끌어와서 만약에 미국 시장이라고 한다면 뭐 대표적인 캐터필러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은 약간 우리나라보다는 좀 큰 그림에서 움직이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국내 증시 한정에서 이런 이슈가 있었을 때는 좀 더 매매에 활용해 보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미국 같은 경우에 캐터필러 실적이 좀 부진했습니다. 산업 업황에 대한 반등 자체는 쉽지가 않겠습니다만 이슈에 따라서 급등락이 연출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국 증시보다는 우리 개별 기업 이슈에 조금 더 영향이 미쳐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러시아, 이란 공급 위축에 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우선은 국제 유가가 4일째 상승 국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유가 상승 지금 걱정할 단계는 아닐까요? 개인적으로 자꾸 이제 기름값이 올라가고 이런 부분 참 생활 속에서 참 그렇긴 한데 저도 그렇습니다. 네, 트럼프가 결국에는 인플레를 잡겠다라고 처음에 이제 당선이 됐을 때 이야기한 부분이 지금 그러니까 에너지 가격을 잡아가지고 인플레를 좀 내리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앞으로 봐야 되는 국면이긴 하지만 국제유가 물론 우리가 우려해야 될 부분은 있을 것 같긴 한데 지금 이 정도로 인해서 뭐 시장에서의 이게 엄청나게 큰 충격으로 다가오거나 우리의 환경 자체를 좀 무리 있게 만드는 수준은 아닐 것 같고요. 아마 트럼프가 이쪽 관련돼서도 지금 뭐 생산에 대해서 미국 쪽에서의 생산량을 더 늘리거나 아니면은 지금 또 다른 국가 쪽에서의 지금 러시아를 뭐 차단하고 이런 환경 속에서 좀 그런 움직임과 행보들이 좀 더 공격적으로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서 이 부분은 뭐 인플레에 대한 잡기를 결국엔 트럼프는 유가 쪽으로 활용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건 좀 안정세가 찾아올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근데 우려할 정도는 저는 아직은 아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